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리뷰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질문을 받잖아요. 많은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좋은 차라는 기준은 뭘까요? 일단은 그냥 슈퍼카면 뭐 부가티? 슈퍼카, 뭐 부가티, 뭐 비싼 차, 뭐 디자인 좋은 차, 뭐 아니면 브랜드, 뭐 이런 뭔가 딱 하나를 찝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좀 쉽게 추천해 줄 만한 차가 있어요. 바로 이 뒤에 있는 기아 자동차 소렌토예요. 이전에 우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시승했었고 소렌토 뭐 가솔린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소렌토가 왜 추천하기 쉽냐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옵션들과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2022년형 기아 소렌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인 거 여러분들 아세요? 다른 차들도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가 뭐 수두룩 빽빽하지만 특히 이 소렌토는 진짜 말 그대로 1년 넘게 기다려야 나올까 말까 한 차입니다. 이거 보니까 중고 가격이 새 차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더만 오히려 새 차 가격에서 돈을 얹어서 파는 경우도 있대요.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말이죠. 그리고 이 소렌토 중에서 특히 이 2022년형 넘어가면서 신형 엠블럼, 이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이 바뀌었는데요. 요거 박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그건 진짜 신의 아들이에요. 차 진짜 잘 사는 거죠. 거의 뭐 웃돈 주고 막 그냥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많은 차입니다. 왜 이렇게 기아의 소렌토가 인기가 많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 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사실 이 소렌토보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 4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판매량을 그냥 이렇게 떼찌해가지고 그냥 눌러버렸어요. 야, 산타페 보면 어떠냐? 뭐 탐켄치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디자인적으로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산타페처럼 약간 그 유니크한 디자인도 좋아하지만 이 소렌토처럼 무난하면서 질리지 않는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소렌토야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잖아요. 데일리카로 타면서 많이 좀 주행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접할 텐데 저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뭐 아래서 봐도 사실 어디서 봐도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가져온 22년형 기아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디젤 모델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달라진 부분들은 외관에서는 신형 엠블럼이 바뀌었고요. 기아에 그래비티가 또 트림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원래 여기 가솔린 모델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디젤 모델에도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추가가 됐습니다. 가격이 4,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은 게 바로 컬러인데 저는 이 색깔 좋아하거든요. 이런 좀 약간 블루 컬러, 레드 컬러, 막 그린 컬러 좋아하는데 차는 흰색, 은색, 검정이더라고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아.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캣이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달라진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측면 라인들도 굉장히 무난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소렌토의 느낌은 우직한 SUV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도시명 SUV, 막 쿠페형 SUV 말해가지고 옆에 선들 라인들 굉장히 막 날렵하게 되어 있고 막 훅훅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소렌토를 옆에서 딱 보면요, 우직한, 조금 뭔가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C필러 쪽에도 있고 이 앞쪽에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디자인들 때문에 그런 투박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강한, 뭔가 좀 단정한 느낌을 좀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렌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후면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테일램프는 텔룰라이드의 테일램프랑 살짝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그리고 이 차체가 워낙 크잖아요. 이 소렌토도 작은 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나 포인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후드 이쪽 보면은 엣지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와일드한 느낌을 좀 줍니다. 옆에 측면은 사실 약간 심심한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 전면부와 이 트렁크 후드 이쪽에 엣지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볼륨감을 넣어놔서 차 자체의 느낌을 약간 와일드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준 듯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런 소렌토 레터링과 기아 신형 엠블럼 잘 어울려요. 그쵸?
그리고 요거 또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은 이 뒷유리에 이렇게 와이퍼를 이렇게 막 디자인적으로 좀 뭔가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이 안쪽, 이 밑에 숨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쪽에 달려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깔끔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리고 이쪽 위에는 브레이크 등이 달려 있고요. 또 이쁜 게 뭐냐면 블랙 하이그로시랑 투톤의 느낌을 많이 줬어요. 요게 후면부 이쪽 리어 스포일러나 B필러, C필러의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전동 트렁크죠. 그래도 기아의 저희 대표 SUV인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는 6인승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이게 뒤에 3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6인승 때문에 카니발과 진짜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다둥이 아빠거든요.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이제 5명만 타면 좁아요. 애들이 막 좁고 막 불편하다고 막 이렇기 때문에 3열 시트에 이제 애들을 좀 태우려고 이제 6인승 모델, 뭐 9인승 모델을 봤는데 이 소렌토 역시도 이 6인승 모델로 3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열을 만약에 내가 안 쓴다, 필요 없다 하면은 이렇게 폴딩을 해가지고 아우 아파라 씨. 접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막 짐 올려놓고 내리면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커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카니발보다 좋은 게 카니발은 3열을 이렇게 뭐 접어놓을 수는 없어요. 3열 시트를 접어놓을 수 없지만 걔는 카니발 뭐가 있어요? 4열 시트가 있죠. 4열 시트를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으면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카니발 롱텀 시승기 때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짐을 이렇게 실어 놓으면 이게 칸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장을 봐가지고 음료수나 뭐 물건 같은 거 넣는데 만약에 급 브레이크 밟는다든지 아니면 뭐 브레이크 밟으면은 그 뒤에 트렁크에 실어 놓은 짐들이 앞으로 다 넘어와요. 대형 참사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물건이 한꺼번에 앞으로 막 빠라박 쏟아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죠. 여기 밑에 보통 예전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부분에다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렌토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안에 막 떠 있는 것처럼 허접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단차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해놔서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이 안쪽에는 소화기와 자키, 비상자키가 이 뒤쪽에 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혹시?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가서 불을 꺼주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소렌토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이제 실내 공간도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넓잖아요. 전 그리고 이 3열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2열에 여기 통로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해요. 이 통로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 3열에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 이거 시트 뒤로 접어가지고 타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게 막상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진짜 개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조금 투자 이 수준이 아니라 잘 안 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3열을 내가 좀 많이 사용하겠다,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통로가 뚫려 있는 6인승 모델을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가솔린 디젤 모델이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한 1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등급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 커넥터, 드라이브 와이즈, 뭐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 옵션 가격이 4,500만원 되거든요. 근데 왜 한 100만원 정도 비싸졌냐? 야 엠블럼 바뀌고 뭐 비싸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옵션으로 추가해야지만 들어가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 LED 전등,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누런 색깔 나오거든요 원래. 근데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LED 등이 들어가고요. 전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이게 LED가 나온 게 아니라 전 트림에 이렇게 LED 등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바뀌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원래 이제 내비게이션 연동이 안 됐는데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내가 100km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맞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도로에서는 100km였는데 어느 구간 지나가면 80이 되는 데가 있고 110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그걸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면 이게 안 바꿔도 차가 알아서 속도를 올리고 내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전 트림이 아니라 시그니처의 기본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그니처도 요거는 옵션을 추가해야 됐는데 시그니처 등급에는 이제 기본으로 적용을
해놓은 거죠. 하지만 가격은 올라가는 거. 그 얘기는 뭐냐? 강제로 그냥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USB 단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거 많이 쓰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커요. 보통 이제 시거잭에다가 220V나 여기 USB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시트에 달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밑에 있으면 선이 짧아요. 발에 걸리고. 그래서 이 위쪽에 달아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석 커튼이 또 중요한 이유가 이게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햇빛 비치면 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디자석 커튼이 있으면 편안하게 뒤에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맨날 자잖아. 사장님 운전 시켜놓고. 걸렸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그리고 이제 소렌토 좋은 게 수납 공간이 많아요. 나는 사실 저는 이제 막 여기에 카니발에는 컵홀더가 이 위쪽에 달려 있었잖아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 이 밑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컵홀더도 여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도어 손잡이 쪽에 컵홀더가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은 줄 알아? 여기다 놓으면은 항상 누구한테 뺏겨 먹기더라고. 뺏겨. 어쨌든 컵홀더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 저는 이제 수납 공간을 개인적으로 이 뒤쪽에 뭐 이렇게 없잖아. 그럼 어디다 수납을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밑에 도어 손잡이 밑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 거의 안 쓴다. 여긴 진짜 뭐 휴지나 아니면은 뭐 진짜 가끔 쓰는 거 여기다 놓고 핸드폰 뭐 이런 지갑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보통 가랭이에다 나 가끔 꽂아 놓거든. 진동 오면 좀 야릇해가지고 잘 안 오고 여기다 놔요. 도어 손잡이. 손도 잘 가고 물건도 잘 딱 한눈에 들어오고 여기다가 제가 물건을 좀 많이 집어넣긴 합니다. 제가 원래 보통 썬루프 안 좋아하는데요. 이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확실히 옵션 선택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납 공간이 이쪽에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이쪽이 시트 뒤쪽에 보면은 그물망으로 짐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솔직히 나도 카니발 타봐서 알겠지만 이거 잘 안 들어가는 거 알아요? 물론 집어넣을 수야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나가지고 물건은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여기 이 그물망에도 든다? 차라리 여기다 넣는 게 더 편하더라. 카니발보다 좋은 것 같아. 카니발 이거 없거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안 넣을 것 같은데 사용 많이 하나? 소렌토 오너분들 여기 많이 쓰세요? 모르겠어. 여기 있긴 한데 나는 많이 안 쓸 것 같아. 나 그냥 여기다 넣을 것 같은데.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 요거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딱 소리 들리죠?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만에 맞게 팔로피에 맞게 옵칠 수가 있는데 요게 좀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왼쪽에는 없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냥? 이쪽으로 그냥 대체를 한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런 건가? 카니발에는 여기 있어서 이게 좀 편했는데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 무슨 뭐 바람을 가르는 사나이 남자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좋은 게 이제 3열 시트를 이제 탈 수 있는 건데요. 이 소렌토가 요렇게 이제 보통 이제 2열 쭉 당기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3열 이렇게 타면 아우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시트를 앞으로 좀 보내야지만 좀 편하게 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여기 송풍구, 요것도 또 중요해요. 카니발은 여기 위에 플립 형태로 있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답답 막 덥고. 그런데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에어벤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USB 단자와 컵홀더 수납함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카니발은 실내 공간이 넓지만 미니밴처럼 이렇게 투박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조금 좁긴 하지만 SUV 같은 약간 패밀리카의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송풍구의 이런 공기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왜냐면 앞에는 추운데 이 뒤에는 더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 에어컨 좀 켜줘 이러면 앞에서는 추웠거든요. 자꾸 왜 이렇게 켜달다 이런 불평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3열에 에어컨 리어 에어컨이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있어가지고 3열에 탑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덥거나 춥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소렌토의 장점이 이 실내 디자인이랑 수납 공간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카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카니발처럼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 아닌데 이 계기판이 좀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살짝 디자인적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카니발보다 이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요. 워낙 큰 거를 제가 많이 타보고 있어서 그런지 살짝 작은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공조기 디자인 되게 예뻐. 딱 SUV답게 남자다움, 약간 모하비 이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데요. 특히 좋은 게 카니발과 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카니발도 수납 공간 있는 거 알죠? 근데 이게 깊지가 않아.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요 정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짐을 놓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소렌토는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카니발보다는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겠으나 손이 잘 안 가요. 보통 여기서 이제 카니발 한 이 정도면 딱 잡히거든. 근데 소렌토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짐은 확실히 많이 실어 놓을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듭니다.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컵홀더가 있고요. 이쪽에 조그마한 수납 공간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니발에 없는 게 바로 이 소렌토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저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이 소렌토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나가면 안 돼요. 같이 가 타나가봐요. 가시죠. 같이 타나가.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소렌토는 어떤 부분에 되게 강점이라고요? 패밀릭하고 그냥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그냥 무난무난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없는 차,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행을 했을 때도 확실히 좀 느껴져요. 제가 카니발을 거의 진짜 뭐 1년 지금 좀 넘었는데 6만 킬로 정도 탈 정도로 굉장히 오래 타고 많은 주행을 사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이제 이 차를 사야 되나 고민했었던 소렌토를 다시 오랜만에 타보니까 와, 확실히 카니발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카니발은 조금 더 큰 덩치의 시트 포션이 얘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요철이라든지 노면을 좀 안 좋은 곳을 지나다닐 때 아니면 평소 주행했을 때도 살짝 소렌토보다 약간 좀 흔들리거나 살짝 불안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그렇다고 카니발이 뭐 불안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살짝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소렌토를 딱 타면은 와, 그냥 편해요. 하지만 단점들도 있어요. 소렌토가 살짝 생각보다 좀 단단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 부드럽게 이런 불필요한 충격을 좀 순화해서 좀 없애줄 수 있을 텐데도 불필요한 그런 작은 진동이나 이런 충격들도 운전자나 실내에 좀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SUV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막 물렁물렁 이러면은 뒷좌석 2열에 3열에 탑승한 탑승객들이 멀미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준 듯 합니다. 운전석과 조석은 그나마 이 충격이 좀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불편하거나 막 통통통 튀진 않거든요. 하지만 2열과 3열 타면 어때요? 바로 와요. 이게 방지턱이나 좀 노면 안 좋은 곳 지나가면 운전석과 조석은 그냥 이러고, 뒤에 이제 2열은 이러고, 3열은 이런 느낌. 사실 저는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런 좀 단단함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조금 더 승차감이 부드럽다, 세팅을. 얘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두 차를 놓고 딱 비교하면은 와, 생각보다 소렌토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에는 소렌토가 핸들이 뭐 가볍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핸들이 그렇게 가볍진 않거든요. 좀 더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뻥 연비라 그래가지고 연비가 더 안 나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 엄청나게 달리고 운전을 해도 연비가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고속도로로 가면은 17, 18 정도의 연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연비가 생각보다 좋고요. 실내로 유입되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생각보다 더 조용합니다. 물론 얘가 좀 신차이기 때문에 제가 좀 타고 다니는 카니발보다 조용한 거는 있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렌토 자체가 이 방음이 생각보다 좀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디젤 차량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하잖아요. 저도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소렌토를 산다고 하면은 가솔린과 디젤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싸지만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카니발도 제가 이제 디젤로 출고했잖아요.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이제 디젤로 출고했는데 하이브리드를 타면 뭐 연비, 조용한 정숙성, 주행 성능 역시도 나름 퍼포먼스적인 주행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렌토 기다리시는 분들 어떤 엔진을 사야 될지, 뭐 가솔린, 디젤 사야 되냐 뭘 고민하실 텐데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을 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2021년형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2022년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차이점들이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출고하는 소렌토에도 적용이 될 텐데, 이 소렌토도 시그니처 등급을 가장 많이 출고를 하시잖아요. 노블레스나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이 시그니처 등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려나? 자,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2022년형
소렌토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잘 팔리고 인기 많은 이유가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니기엔 이만한 차가 없어요. 차 가격도 그렇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죠. 실내 굉장히 넓죠. 연비 잘 나오죠. 디자인 뭐 나쁘지 않죠. 뭐 딸리는 게 없잖아요. 옵션도 뭐 이 정도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만한 차가 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렌토랑 산타페 비교도 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산타페 뭐 나왔어요? 22년형 6인승 나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2022년형 소렌토가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이 소렌토의 매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새로운 사실 알아? 뭐야? 지금 이 컬러 어떠세요? 차량 컬러? 너무 이쁜데? 이사님 속옷 색깔과 똑같아요. 너 그 성희롱이야. 너 성희롱이야. 내가 파란색 좋아한다 그랬잖아. 나 팬티도 팬티도 말이야 파란 색깔이랑 그린 내가 이거 뭐야 우파 푸른 하늘이지. 나 파란색이랑 초록색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호랑이 그려졌을 때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여기 말이야, 여기 호랑이 팬티와 그 안에는 코끼리가 살고 있어요. 펄럭펄럭. 코끼리 화나게 하지 마. 알아? 이게 아저씨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20대 한 초중반까지 이런 농담 안 했습니다. 무게 잡으면서 개소리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이런 드립 치는 거 좋아한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